네, 다시 한번 이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저는 사실 이 정도 된다면은 금리 동결 기조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현재 상황을 읽고 있을까요? 네, 최근 연준 내부 기류를 보면 확실히 매파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 헤메 클리브랜드 연총재, 제프리 스미드 캔자스시티 연총재,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총재 등 기존부터 강경한 매파로 일제히 12월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로건 총재는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12월 추가 인하에도 부정적이었죠.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식었다고 보지 않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반면 원로 이사 등 연준 지도부 인사들은 현재까지 지표가 12월 인하를 지지한다며 정반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10월 금리 인하가 당시 내부적으로 12월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단서를 전제로 금리 인하 합의가 이루어진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12월 FOMC에서 연준 지도부가 이 같은 매파 성향의 지역 연은 총재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2월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향후 추가 인하는 매우 신중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동반한 매파적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의 보험성 인하 패턴과도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12월 회의는 단순히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연준 내부의 스탠스 정립 과정 자체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마찬가지로 10월 FOMC와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bp의 인하가 단행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 양적 긴축 중단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경로가 펼쳐질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더욱더 집중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계속해서 셧다운 우려도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 최장 셧다운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강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네요.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갈등이 좀 봉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셧다운이 계속될수록 경제 지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문제인데요.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10월 고용 지표 발표도 또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속 연기인 셈인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흐름을 가늠한 핵심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지표 공백기 속에서도 시장은 여러 대체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의 체온을 읽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소비는 견조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10월 25일까지 일주일간 카드 소비가 전주 대비 약 1% 증가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소비 둔화 우려를 잠재우는 수준입니다. 기업 투자도 탄탄합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기업 부문이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경기 급락 우려는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연준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스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경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의 반대표를 던졌었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침체 리스크는 아직 주요 우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 고용 지표가 공백 상태이지만 민간 고용 서베이는 여전히 안정적이라면서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집니다. 정부 데이터의 부재로 연준이 정책 판단을 내릴 근거가 약해지고 시장의 기대 역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민간 소비와 기업 실적, 민간 노동시장의 안정성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도 여전히 둥둥 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해서 상당히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들어서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드디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관세 우려감 또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표면적인 갈등은 잠시 잦아들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호관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 연방대법원이 해방의 날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하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이 무역 규제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 심리에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 변론을 방청하는 것은 235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실상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었다며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식 판단을 기준에 일부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결론된다면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고 달러와 상품 시장의 단기적인 조작 압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관세 유지에 따른 기업 원가 상승, 물가 재압력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심리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미국의 무역 정책과 인플레이션망, 나아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까지 연결된 복합 리스크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관세를 다시 한번 걷어들인다고 해서 이게 마냥 긍정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조금 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시장 분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